안녕하세요. 야외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1월에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였더라도 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구입주택은 9억 원 이하만 가능하며 총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자산 규모도 같이 보는데 5.06억 이하이며 소득은 1.3억 이하입니다. 신생아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최고는 3.3%입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 최종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추가 출산과 전자계약 등을 진행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초 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므로 24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9억 이하 구축 매입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DSR 적용을 하지 않고 생애 최초는 80%까지 가능한 엄청난 대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구축 6억짜리 아파트를 신생아 대출로 살 때 생초가 아닌 일반 대출 LTV 70%이면 4.2억 대출에 금리 1.6%를 받을 경우 월이자 56만원을 지불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80%를 받을 수 있으므로 4.8억까지 대출을 받고 6억짜리 주택을 현금 자산 1.2억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금리가 주는 막강한 유동성입니다. 대환 대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집을 구입한 후에 아기가 태어난 경우 신생아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며 한도는 5억 이하입니다. 저금리 신생아 전세 대출도 진행되는데 소득은 1.3억 원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3.61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과 지방 4억 원 전세 보증금 중에서 총 대출 한도는 3억이라는 뜻입니다. 금리는 연 1.1%에서 3.0%로 신생아 주담대 대출보다도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7.5천 이하 소득과 그 이상 소득별로 차등금리가 적용되고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도 1.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혼인자녀 증여공제 도입 부분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로 각 2년 이내 총 4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24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할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월 1일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지출증빙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양쪽 부모 합산 3억으로 부모 찬스를 눈 감아주겠다는 내용인데 부모에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공제 한도인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매월 납입액 한도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이 법은 개정 통과 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아직 시행 전입니다. 24년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강추하는 통장이 있는데요.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구간 5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없으며 월 납입액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청약통장 중 가장 높은 4.5%의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입니다. 다음은 역세권 등에 공급되는 부분 중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분입니다. 50%를 뉴홈 시스템에서 공공분양과 나눔형으로 공급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재건축 과정에서 뉴홈 물량을 제공하는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통 단지의 가격 상승을 위해 조합원들은 뉴홈 물량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인데요. 일명 신통기획으로 불리는 재건축 조합은 한남동을 비롯해 반포 1차, 2차, 4차 등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했지만 신통기획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서울의 경우 점점 신통기획으로 가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포 미도아파트의 경우도 서울시의 공공주택 208가구를 내주고 결국 용적률 상향으로 49층까지 올라가는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상징인 압구정 3구역 현대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니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강남불패의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은 재건축 초과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 1월 발표안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1월 발표 후에 다시 한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4월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20년 이상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의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산, 분당, 중동 3본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51개 지역 중 수도권만 24개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만 10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5월은 청약 신청 시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으며 공공분양의 경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 대상입니다. 민간 분양은 생초, 신특 물량 중 2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은 부부 중 개별 청약이 허용됩니다.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2회로 증가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단지와 B단지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자 발표가 같은 날이라도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중복 당첨 시에는 먼저 신청한 단지로 당첨 결정이 됩니다. 늦게 넣은 단지는 자동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1시에 A단지를 넣고 2시에 B단지를 신청하고 두 곳 모두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1시에 넣은 A단지로 당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임신과 동시에 결혼 계획인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라면 같은 단지 청약할 경우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 지원이 가능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의 지원이 가능해지니까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각각 신청은 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생아 특공은 5월부터입니다. 다자녀 특공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세제 혜택인데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 예정입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함께 거주할 목적은 당연한 사유인데 자녀를 낳고도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가구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주어지는 취득세 혜택입니다. 법 시행 예정은 24년 하반기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실거주 의무 단지가 있는 주택에 임대를 주고 2년 플러스 2년으로 가실 경우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24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가장 관심 많은 양도세 중과 완화는 소득세법은 논의 중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 단기 보유에 해당하는 양도세는 현행 1년 이내 보유 70%와 2년 이내 60%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부터 45%에다가 20%에서 30% 중과세되는 부분은 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주택자의 매도세까지 시장에 합류하면서 매도 물량 증가 수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웠던 2023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또 떠오르듯이 2024년도 잘 준비하셔서 올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건강은 꼭 지키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